다니는 사람은 해가 지면 밖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그리고 침도 많아요. 주르고 만지면 가시가 엄청 세. 에어컨 같은 같은 이해 안 하면 맞아. 우리들도 이해가 안 하는 거. 암만 죽고 싶어도 어디로 들어가기고 이게 그거 엄청 가시가 세요. 가지가 지금 나가가 집에 얼룩져 버려. 예. 자, 저 야자수 숲에 들어가서 이 가지를 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그 부검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못 믿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나무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야자수 강도 실험까지 경찰이 했다는 겁니다. 감식에서 줄기 강도 실험을 했더니 사람 무게를 충분히 지탱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가시가 많아 접근이 힘들고 피해자의 신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에 다른 도구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의혹, 쉽게 얘기해서 가시가 많아서 접근이 힘들고 피해자의 신장을 봤을 때 거의 가기 어렵겠다는 의혹은 있지만 경찰에서 보면은 감식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줄기에서도 무슨 끈 같은 걸 댔다 하더라도 부러지지 않을 뿐더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혹시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 때에는 인적이 많은 곳에서 안 하고 외지고 으쓱한 데를 갑니다. 제가 실무에 할 때 보면 무슨 그 극단적인 사람들을 발견할 때 보게 되면 이런 등산길에도 있질 않아요. 등산길에서 다른 분들이 소변을 보러 갔을 때 내려가 보니까 으쓱한 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장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곳, 뭐 가시가 있던 야자수 숲이든 갈 수는 있는 것이죠.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의혹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기 힘든데 왜 갔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 요거는 국가수 부검도 나왔지만은 경찰에서 탐문사도 하고 휴대폰 포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게 되면 저게 극단적 선택인지 아니면 범행에 의한 사망인지는 정확히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포렌식이 안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왜 장모 씨는 저 야자수 숲으로 들어갔을까요? 남자친구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영화 보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좀 쉬다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뭐 반주 하다가 일단 저는 이제 먼저 자러 들어갔죠. 10시쯤에. 여자친구는 나 이거 남은 거 더 먹고 잘게 이러길래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 못했던 뭐 서운함이나 뭐 화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커플이더라도 싸우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제 하니까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예, 최 교수님. 네.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따르면 일단은 변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정밀 포렌식이나 또 주변 탐문을 이후에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맞는데 지금 본인이 생각할 바로는 타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사인이 저 안에 야자숲에 들어가서 뭐 앉은 상태로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인에 대한 모욕이다. 이거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물론 뭐 완전하게 그렇게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표현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흔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누군가 공격을 하거나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방어하려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뼈나 이런 건 뭐 확인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정말로 이게 타살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의문이 남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자수 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는 뭐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라는 분이 얘기하는 부분도 보면 일상생활을 평상시에 너무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뭐 꼭 유서를 남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뭔가 좀 징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일 텐데 고민을 하다가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사실은 이게 정말 타살의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장 씨는 굉장히 조용하고 착했고 또 개미 하나 죽이기 어려운 성향의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저런 무서운 곳으로 걸어 들어갔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혹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주도에서요. 최근에 참 잇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한림읍에서 이 야자숲에서 이 장모 씨가 허위 종결도 됐지만 일단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 60대 남성이 또 나왔고요. 또 조천읍에서 8월 23일 날 70대 남성이 또 구좌읍에서 8월 22일 날 이게 8월 달에만 벌써 4건의 변사 사건 사망 4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로 가기 두렵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 사건들이 혹시 연관성은 없는지 또 혹시 허위 종결된 것은 아닌지 등등도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자살일까? 더군다나 이 남자친구는 이런 얘기를 더 합니다. 야자수 숲 미스테리. 슬리퍼를 신고 굳이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지나다닐 때마다 미란 씨가 무섭다고 했던 곳이다. 빽빽한 입줄기, 뾰족한 가시, 성인도 앉기 어려운 두꺼운 두께, 높이는 불과 3-4m밖에 되지 않는다. 저런 곳에서 과연 여성 혼자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밤 10시 미란 씨가 집을 나섰던 그 시간, 숙소부터 저 야자수 숲까지를 우리 기자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보세요. 깜깜합니다. 과연 미란 씨가 홀로 이 깜깜한 숲을 찾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전화 손전등에만 의지한 채 우리 기자가 직접 미란 씨가 발견된 곳까지 그 같은 시간 걸어봤습니다.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미란 씨가 찾아 들어가 야자수숲 안쪽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과연 그럴까? 김우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찰의 설명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도 사실 사기였지 않습니까? 네. 통화도 안 됐고 한 대도 그냥 종결 처리해버렸고 그런데 사후에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의 대처도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성의가 없다. 그리고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이를테면 저희 모두 그렇게 법조인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담당자 혼자서 실종 사건을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종결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향후에는 형사과장이나 누구 윗선의 승인을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밝혀진 진실은 뭐였습니까? 이미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윗선에서 몰랐거나 혹은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본인들이 실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 이제 늦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이 초기 대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망 원인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고. 게다가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여성이 그 깜깜한 밤을 10분을 혼자 홀로 헤쳐가서 낯설고 무섭고 어두운 그 장소에서 자살할 개연성은 떨어진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전후 맥락을 보건대 또 사망 시점도 불투명하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왜 타살 혐의는 없어?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여 이런 얘기를 경찰이 선제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허둥지둥하고 본인들의 어떤 실책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실 명확한 근거와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허둥지둥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기자가 찾아 들어가 왜냐하면 저 정도 환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카메라가 비추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핸드폰 불빛에 의존했다면 저 정도 아마 그 밝기도 안 될 거예요. 더 깜깜하죠. 네, 그 길을 혼자 가서 굳이 그 야자수에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이 전후 상황을 이 경찰이 어떻게 이걸 책임지려고 이렇게 저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찰이 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금 이게 밝혀진 사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된다, 그럴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없어 보인다, 타살 혐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도 지금 이 밝혀진 사실들이 제대로 없는데 왜 단정적으로 얘기할까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근 주민들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자수습 미스테리입니다. 나무가 센 나무가 아니에요, 저거. 근데 이거 친구 많아요. 저러고 만지면 가시가 엄청 세. 에어컨 소리가 때문에 주지들도 이해가 안 하는 거고. 내부터 그거 안만 죽고 싶어도 어디로 들어갈 끼고. 이게 그거 엄청 가시가 세요. 이거 만약에 줄 매면 얼그져 버려. 안 돼. 그 뭐 줄을 어디다 올리면 지가는 못 매요. 거기는 없어. 농지니까. 근데 죽은 것이 희한하게 팔찌도 그대로 있고 전화기도 그대로 있고 좀 이상하지. 사람들이 이쪽 길로도 많이 다니나요? 많이는 안 가요. 밭에 가요. 밤에는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겠네. 주민들도 고개를 젓습니다. 전문가들도 경찰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돌직구항력반의 배상훈 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이야기 들어보시죠. 목 부분에 질식을 해서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겁니다. 타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그 죽음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야자수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민환 씨가 예를 들면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툭 치면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수사기관 해결체가 자살을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자살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49.99 대 51.111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타살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돌직구 강력반의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의견인데 자, 지금부터는 명백히 수사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명백히 수사의 문제입니다. 이런 의문투성이의 사건에서 경찰만 수사하는 게 맞을까? 경찰의 수사 결과만 국민들은 믿고 경찰에 말하면 다 거기에 동의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면 이제 곧 9월이니까 검찰이 없어집니다. 수사할 수 있는 기관, 양대 기관 중 한 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성추윤 대변인, 네. 과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한 수사 결과 내놓을까요? 믿기가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런 사건을 뭔가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할 때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지금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은 A 경정의 그런 허위 기록 때문에 사실상 증거들이 많이 유실돼 버렸고 지금 그 이후에 사실 2차 7월 달에 재신고했을 때 그때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뭔가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신하는 경찰이 발표하는 수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 이 공기관이라는 게 공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주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다 믿어주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이 발표하는 거는 우리가 자살 아까 뭐 목에 골절이나 이런 것도 이렇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나온 것까지 전부 다 봤을 때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죠. 네. 물론 지금 우리가 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그 A 경정 같은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 같은 사람의 케이스를 갖고 전체 경찰을 매도하는 건 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저 건에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정말 이 경찰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떤 결과를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배성원 프로파일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전문가가 봤을 때도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의혹이나 의구심들을 갖고 있겠어요. 근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안 수사권이 지금은 아직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있음에도 발생했는데 국민들이 느끼실 때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형사법 개정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안 사건이 있어요. 보안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건 보안 수사권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모르네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경찰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경찰 개혁하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 적어도 보안 수사권과는 관계없으니 그런 것들 갖고 공격하는 거는 이거 정치적 공격일 뿐입니다. 너무 이쪽에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10월 2일 이후에 이런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걸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도직구 멤버인 김유정 의원과 성춘 부대변인은 보안 수사권, 당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줄곧 소신을 밝혀왔던 분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자, 안영환 의원님, 네. 이제부터는 수사의 문제예요. 뭐 한국형 FBI라던가요? 중수청이 곧 나온다고 하더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은 한정돼 있고요. 그렇죠. 결국은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하던 수사를 경찰이 거의 독점을 하게 될 판인데 지금 경찰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그래도 경찰이 못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겠지. 이게 됐는데 이젠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한 달 뒤면. 이럴 때 어떡할 겁니까? 아니 검찰 없앤 정부 여당은 뭐라고 대책이 있을까요? 경찰이 더 잘하면 된다? 경찰 개혁이다? 뭐 아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검찰에 지금 수사 보안권이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으므로 검찰 지금 뭐 경찰 간의 관계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불안해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경찰이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이고 검사는 2,000명에서 2,200명 사이입니다. 자, 13만 명 가운데서 개인적 일탈이 일어났다. 그동안 많은 일탈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왔는데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 일탈을 칩시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일탈을 일으키는 그런 경찰들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될 때 검사가 하는 겁니다. 예. 검사가 뭐 속된 말해서 없애려고 하는 경우에 사건 자체를 사실 2021년에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7대 주요 범죄만 수사를 하도록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지금 경찰에서 자 이건 범죄 행위 안 됩니다 하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올 상반기만 해도 경찰에서 검찰의 송치하는 사건이 30만 건입니다. 30만 건 가운데서 실제 불송치하면 안 되는 송치해야 되는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장해버린 사건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만 건 가운데서 검찰이 그래도 가져와 하는 게 약 2% 정도입니다. 그런데 30만 건을 검찰이 송치하지도 않았는데 일일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경찰이 스스로 이 사건은 뭐 별 필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 이게 지금 만약에 타살로 드러났다고 하면은 엄청난 경찰이 무능과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마약 범죄 피해자가 없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약 범죄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했는데 피해자가 본인인데 신고할 이의 신청할 사람 누가 있어요? 뇌물 범죄, 뇌물 주고받은 사람이 다 범죄 혐의에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 좀 애매합니다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도록 되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냥 수사 종결한다 해도 끝나는 겁니다.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0만, 올 상반기입니다. 올 6월까지 30만 건의 불송치 사건 가운데서 송치해야 될 사건이 몇 건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뭐 보안권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검찰 폐지 부작용의 단면이 바로 그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이런 유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지 결국은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경찰이 최고의 권력이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절대 권력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견제하겠다는데 보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중수청이 있다라고 반박하지만 중수청에 구성되는 인원이 정확히 나와봐야겠지만 상당수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로 이어진 중수청, 뭐 일부 검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애초에 다른 기관이 견제한다라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냐라는 법조계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자수 숲 인근에 사는 주민들, 그러니까 야자수 숲, 야자수 나무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지 들어보시죠. 되게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나무가. 부서져요. 나무가 센 나무가 아니에요, 저거. 흔들리고 침도 많아요. 저런 거 만지면 가시가 엄청 세. 왜 혼자 들어갔겠노, 누가 들어. 자, 그러니까 야자나무의 특성을 저 주민들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야자수 나무 표면이 뾰족뾰족해서 글쎄요, 줄을 또는 뭐 도구를 설치하러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야자나무 가지가 워낙 휘청휘청돼서 글쎄 저게 가능하겠냐라는 주민들의 의문 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자수 숲을 둘러싸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자수 숲 안에는 아주 컴컴하기 때문에 밤에는 더더욱 외진 곳이죠. 장미란 씨의 아버지도요. 장미란 씨가 평소에 이 지역, 이 장소를 굉장히 무서워했고 가기 싫어했다고 말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유가족들의 주장, 즉 남자친구가 뭐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목매과 연관된 그 나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는 평소에 저기를 가기를 굉장히 무서워했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스스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내면적 심리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반대 논리에서 이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장 같은 것도 네. 상당히 좀 뭐 의아함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장 씨의 정확한 동선과 사망 경위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 들어보시죠.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수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번 저희가 드렸던 말, 그리고 경찰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요, 이 문제의 A 경장과 장 씨의 사망 이 사실에 혹시 접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일면식 없는 사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주 실종 사건의 이야기, 특히 사인과 관련해서 장모 씨의 사인과 관련해서 경찰의 주장과 유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찰의 섣부른 판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부검, 목불뼈 골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 발견되지 않다.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 발견. 하지만 고도 부패와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 논하기 어렵다.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 부검 설명을 보면 배상원 반장님, 이건 장 씨가 스스로
자살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국가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얘기만으로는 목뼈 골절도 아니고 목불뼈가 배열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은 잘 보셔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설골, 목불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분리돼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외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부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풀어진 건지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죽음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데 나머지 정황 증거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사라졌고 또 없앴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은 저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좀 경솔하게 왜 자살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흔히 자살의 징후라는 목뼈 골절은 부검 결과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목불뼈가 어긋나 있다는 건데 이건 사후 부패로 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가수 부검의 결론이라는 건데 그렇죠. 경찰은 이걸 목뼈 골절이라며 유가족에게 자살이라고 설명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장 씨의 친오빠 얘기 들어보시죠. 벌레도 무서워하고 거기는 그 시간이면은 아마 개 데리고도 산책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성격상. 근데 이제 거기 뭐 산책 코스였다 막 그러는데 아마 밤에는 하는 건 아닐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결과가 이쪽 이제 자살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 정말 의도는 모르죠. 이제 사건은 이제 끝났고 이제 한테 이제 집중해서 하길 바라는데 저희 쪽에 이제 대대적으로 수색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처럼 거기도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바람이죠. 과연 국민들은 장모 씨가 자살이라는 경찰의 설명을 얼마나 믿을까요? 장모 씨의 오빠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자수 농장 무섭다고 했다. 딸이 남자친구에게 야자수 농장 무섭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해왔고 그쪽으로 잘 가지도 않았다. 평소 무서움을 잘 많이 타는 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경찰 주장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낯설고 깜깜하고 무서운 공간에 가서 그런 선택을 할까에 대한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적인 문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선택을 하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추억이 어린 곳으로 지향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 공간은 가본 적도 없어요. 가면은 찔려요. 아프죠. 그러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 어둡잖아요. 예. 그리고 불도 없었어요. 휴대폰 정도, 플래시 정도. 근데 어떻게 저기서 공간을 선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공간적 접근도가 떨어지는 공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프로파일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반대의 얘기를 가지고 경찰은 해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정반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런 선택을 하기는 아주 어려운데. 지금 경찰에서 현업에 있는 프로파일러 후배분들을 다 반장님 교육하신 후배도 많을 텐데 그 프로파일러들도 반장님과 똑같이 교육받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현업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공무원의 위치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허. 지금 장 씨의 친오빠와 부친도 그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자수 농장 사장 얘기도 들어볼 만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중장비로 해서 들어와야지 사람이 해치고 들어오기에는 힘들어요. 이게 죽은 지 오래된 건데도 쑥 타고 들어가요. 여기 온통 가시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야 이게 매달릴 수가 있어요. 하나로는 안 돼요. 이 밑에는 다 죽은 잎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뚝뚝 부러져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밟고 올라가냐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야자수 농장 사장 얘기도 들었고요. 인근 주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자수는 가지가 있는 식물이 아니라 줄을 걸기가 불가능하다. 야자수, 가시가 많아 접근 힘들다. 무거운 물체 매달기에 약하다. 그러자 경찰은 아니다. 우리 줄기 강도 실험 진행했다.
나무의 윗부분 어딘가에는 충분히 사람 무게 지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능성을 따지면야 안 난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야자수 사장, 인근 주민, 반장님 같은 프로파일러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지금 경찰에서는 듣고 있는 건지가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상식에 기반한 게 과학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상식에 반하는 걸 주장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예. 근데 구체적인 증거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야자수 줄기도 맨 위는 당연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데는 단단하겠죠. 거기 걸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의 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를 안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야자수 사장님은 거기가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줄을 어떻게 걸었느냐? 그러면 중간에 걸 수 없으면 끊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이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게 답답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실은 규명돼야 합니다.